홍공 훗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네, 해피 선생님 또 우리 1편하고 2편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저번에 초대했을 때도 정말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이번 영상도 제가 볼 때는 진짜 꿀팁,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취사 선택에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주시니까 꼭 보시고요. 와, 오늘 인터뷰로 거의 대미를 장식할 것 같은데 지금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년별, 우리 초등학생들 학년별 방학 수칙이 있을까요?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학년 군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 순서대로요. 그럼 1, 2, 3, 4, 5, 그쵸. 6 이렇게 되나요? 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글이죠. 한글. 한글 공부. 한글 공부.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1학년 때, 특히 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국어 교과서를 보면 다 치밀하게 다 한글 기역 니은부터 해서 아야 어여 그 단원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공부했어도 우리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걸 잘 알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네. 아이가 소리 내서 집에서 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음독. 네, 음독하도록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 지금 5학년 담임인데 5학년 때도 저는 아이들을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 이렇게 소리 내서 책 읽도록 시키거든요. 돌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중요해요. 그런데 5학년인데도 물론 한글은 알죠. 5학년이니까. 좀 학습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근데 좀 이렇게 소리 내서 책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감도 부족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위축돼 있고. 예, 위축돼 있고 잘 못 읽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도 담임인 저도 느끼지만 다른 친구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도 느끼게 되겠네요. 본인도 느끼죠. 왜냐면 책을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갑자기 불시에 막 시키거든요. 그래서 못 읽으면 막 처음부터 읽게 하거나 좀 혼을 내는데 정신 차려야지, 얘들아. 어디 읽습니까? 막 하는데 네. 어떤 아이가 책을 읽을 차례가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하면서, 왜냐면 잘 막 소리도 작고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다 소리내서 책을 읽히니까 네. 집에서 꼭 부모님들이 소리내서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음독하도록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잘 못 읽거나 뭐 또는 받침이 있는 글자라던가 어느 부분을 못 읽으면 부모님들이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같이 한글 공부를 좀 이렇게 다시 시킨다거나 소리내서 부모님하고 같이 연습해 본다거나. 그래서 한글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더 중요한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어디 놀러 어디 가자라고 하면 검색한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면 저는 애들한테 읽어보기 시키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되게. 네, 그게 약간 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뭐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기회를 그쵸, 만들어서 하면 의미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글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학년은 우리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글. 네. 만약에 잘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소리내서 책 읽기.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학년이라서 독서 기록장을 쓰는 거는 저는 크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저학년이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은 독서 기록장 쓰는 거 너무 부담 느껴서 책 읽는 자체를 싫어하고 그걸 막 숙제로 느낄 수 있어서 주객전도 되면 안 되죠. 학교에서 만약에 2학년들은 아마 과제로 내줄 수 있는데 과제로 내주는 정도만 하면 되지, 부모님이 또 너무 막 열성적으로 책 읽으면 무조건 너 기록해야 돼, 이게 좋아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할 수 있고 책을 대충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치우치는 거죠. 독서 기록장 작성하는 것에. 네. 그래서 독서 기록장은 부모님들이 굳이 그렇게 저학년이니까 네. 조금 비중을 낮게 주시면 되겠고요. 수학 관련해서는 초등 1, 2학년 때는 덧셈 뺄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내용들을 우리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 확인해 주시면 되고, 복습? 2학년 2학기 때 저학년 수학의 꽃, 곱셈 99단이 나옵니다. 2학년 2학기 2단원 때.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선행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름방학 때 좀 시간이 많으니까 2학년 아이들은요, 유튜브에 곱셈 99단 또는 뭐 99단 송 찾아보면은 영상이 엄청 많아요. 구구단성 이거 재밌겠다. 네. 네. 그래서 그거 그냥 부모님들이 틀어놓으시면서 너 2학기 때 이제 요거 배우는데 한번 들어볼래? 같이 연습해볼래? 하면은 막 율동도 있고 되게 귀에 쏙쏙 들리거든요. 그거 그냥 선행의 의미가 아니고 구구단은 뭐 워낙 중요하죠. 그렇죠. 구구단이 나중에 곱셈, 나눗셈이 다 기본이 되니까 구구단은 미리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경험해본다. 노출. 네. 그렇게 시켜주셔도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방학 때 아예 그냥 생활 습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1학기 다니면서 그나마 아이가 조금 규칙적으로 예, 일어나고 학교 가고 수업 듣고 그게 이제 몸에 익었는데 여름방학 때 그게 아예 무너져 버리면 2학기 때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그래서 적어도 저학년 아이들은 몇 시에 일어나고 오전에 뭐 생활 기프트로 움직일 수 없죠. 저학년들은 본인이 1학년인데 막 공부 계획 실천 반성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그냥 오전에 뭐 1시간 정도 뭐 책 보기, 오후에 뭐 수학 문제집 풀기 그 정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지켜주시고 아이들. 네. 그래서 그 정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쭉 유지하도록 해주셔야지 아이가 2학기 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초반 아이들이 막. 그렇죠. 예. 네. 학교에서 막 엎드려 있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 돼. 저학년 아이들은 그 점을 꼭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방학 때 같은 경우 뭐 계획을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상하고 취침 맞아요. 무너지지 네. 않게 하고 좀 러프하지만 큰 덩어리로 실천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중학년 말씀드릴게요. 3, 4. 네, 3, 4. 네. 중학년은 학습 측면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돌아왔군.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학년 1학기 때 이제 다 나온다고요. 나눗셈, 분수, 소수 아이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꼭 1학기 거 문제집 확인 통해서 우리 아이가 1학기 수학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지 이건 뭐 3학년, 4학년 공통입니다. 꼭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과목이 좀 막 분과적으로 늘어나니까 3학년 때 이제 9개 과목 배우고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밖에 안 배우는데 그렇죠.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과목이 다 나눠지니까 막 모든 과목 문제집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러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면 풀어도 되지만 네. 굳이 뭐 사회, 과학까지 3, 4학년들이 문제 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좀 네,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수학은 꼭 해야 돼요. 수학은 제일 중요한데 네. 다른 과목까지 문제집까지 풀리는 거는 저는 그 부모님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 네. 영어는 근데 저는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3, 4학년 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교과서가 2권입니다. 1학기 교과서 따로, 2학기 교과서 따로. 근데 영어는 한 권이에요. 영어는 한 권으로 돼 있어서 아이가 그 영어 교과서 보면서 2학기 때 무엇을 배우는지 미리 보는 게 좋아요. 그건 선행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워낙에 영어에서 격차가 크니까 영어는 저는 아이가 2학기 때 교과서를 미리 보면서 2학기 때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배우는구나 미리 익혀두는 거죠. 왜요? 영어는 아이들이 너무 학습 격차가 크고 영어는 저도 공립학교 교사지만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하긴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뭐 1만 시간 노출이라고 하지만 교육 과정 일주일에 뭐 80분, 부족해요. 80분이니까 3, 4학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배웁니다. 학교에서 영어를요. 5, 6학년이 딱 3시간 배우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아이가 영어를 익히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죠. 하긴 수준도 굉장히 다양할 다양하고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영어는 예, 원어민 선생님하고 막 3학년인데 프리토킹 하는 아이도 있고 3학년인데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격차 크군요. 너무 커요, 그거를. 네네. 그래서 영어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경 쓰고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냥 뭐 영어 그림책 보거나 동화책 보거나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받아들이시기는 조금, 선행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는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3학년부터 결국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갑자기 그거 생각납니다. 선생님 책 중에 그 초3책. 제목이 뭐였죠, 그게?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난 책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꼭 못 보신 분들은 예. 예, 꼭 한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3학년 때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부터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책에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부모님들은 조금 더 위기의식,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 수학 복습 시키시고 영어도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좀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생님은 약간 복습 쪽에 좀 맞아요. 무게를 예. 많이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학년 내용이 조금 더 있나요? 예.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 때 아이들에게 독해랑 문제집 저는 이제 풀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건 이제 필수는 아니고 선택인데 네. 요즘에 워낙에 독해랑 문제집이 엄청 많거든요, 시중에. 문해력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포털 검색창에 초등 독해력 문제집 치면은 막 수십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독해력 문제집을 한 권 풀긴 풀었었는데 저희 아이 때하고는 더 문제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독해력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여름방학 때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학년, 6학년 되면 국어 제시문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글씨도 작아지고 제시문이 거의 뭐 5학년은 막 9페이지, 10페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도록 시키거든요. 네. 제시문 하나 읽으면 거의 한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분 수업인데. 예. 길군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놓치는 거죠. 잠깐 딴 생각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디 읽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교과서 제시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방학 기간에 독해력 문제집 정도 하나 정도는 푸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간에 아까 온책 읽기 같은 맞아요, 예. 긴 호흡도 예, 예. 갑자기 연결이 좀 되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아마 숙제로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제일 많을 텐데 일기도 숙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일기 쓰면서 본인 일기 쓰는 거의 장점은 너무 많으니까 이 일기는 정말 사실 진짜 좋은 좋죠. 활동이죠. 성인들한테도. 네. 그래서 일기 쓰기를 좀 강조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글씨체가 안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저도 글씨 못 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네. 남자아이들의 글씨를요 읽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글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 더구나 네, 더 이런 맞아요. 세대니까. 네. 그러니까 알림장도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알림장을 대형 화면 TV에 띄워 놓는데 매일 사실은 저도 확인을 못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저는 이제 클래스팅에 몇 번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끔씩 제가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눈으로만 디지털로. 보는 거예요. 예, 네네네. 눈으로만 보니까 글씨 쓸 일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도 글씨를 쓸 일이 없으니까 아하. 너무 못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저희 반에 어떤 아이는 잠시 펜 네네네. 글씨 이렇게 써요. 잡는 거를. 잠깐만요. 진짜로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 뭐야 너 그냥 1학년 때 이걸 배우거든요. 연필 잡는 법을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와.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요. 근데 진짜. 본인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쓴 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5학년이라서 이거를 제가 뭐 부모도 아닌데 부모님도 알고 계신대요. 근데 아이가 근데 또 글씨는 제법 잘 써요. 여자아이인데. 아, 이미 예, 본인만의 예, 예. 그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섰구나. 걱정되죠. 왜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걸로 1200자 논술이나 그거를 막 서술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게 될까 싶은데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냥 두신다고 해서 저도 제가 뭐 선생님인데 안 돼! 고쳐!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권해봤는데. 가정적인 거랑 이제 좀 연결도 돼 있고 예, 또 그래서 권해 저도, 보셨고. 예.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자세도 그렇고 글씨체가 엉망이가 너무 많아서 여름방학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글씨체를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안 좋은 아이들은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시중에 보면은 뭐 글씨체 교본 또는 저희 아들도 글씨를 못 써서 이제 뭐 코끼리라고 하는 이렇게 뭐 G마켓이나 거기서 이렇게 5,000원, 6,000원짜리 이렇게 교정하는 거. 예, 예. 맞아요. 그거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의 글씨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 너 좀 신경 써서 써야 돼.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빨리 급하게 대충 써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사실 저희 둘째가 보고 있니 둘째야? 예. 조금 이제 빨리 쓰다 맞아요, 예. 보니까 가끔씩 보면 저도 해독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첫째는 오히려 좀 천천히 쓰니까 괜찮아서 그쵸. 천천히 쓰게 하고 좀 크게 쓰게 하니까 맞아요. 훨씬 좀 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네 글씨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 천천히 똑바로 써야 돼. 글씨는 너만 알아보면 안 돼. 그걸 자꾸 주입해 주시고 또는 뭐 여름방학 때 아예 뭐 펜글씨 교본, 글씨체 교정하는 요즘 책들도 많으니까 또는 뭐 아예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방학 때 글씨체를 조금 바꾸고 아이가 2학기 되면은 선생님도 놀랄 것이고 아이도 본인도 좀 더 뿌듯하고 그쵸. 예, 그래서 방학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런 게 좀 우선순위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또 이게 조사를 해서 검색하고 찾고 이렇게 방법을 해보면 확실히 방학 지나면 애들이 달라지죠.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학년, 5학년, 6학년에서 이제 방학 수치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수학이구나. 계속 수학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싶은데 네. 맞아요. 현실이. 왜냐면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고학년에서 수학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밑에 학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누적돼서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구멍이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데 부족한 아이들은 분명히 3학년 때 분수의 기본 개념을 모른다거나 4학년 때 뭐 나눗셈의 개념을 모른다거나 그럼 이제 그게 누적돼서 쌓아온 거니까 부모님들이 여름방학 때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1학기 내용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면은 밑에 학년 확인을 해서 꼭 보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닌 게 예, 저희 맞아요. 집도 그렇게 해서 1년치 것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짚었는데 그래도 이게 금방 이렇게 다시 리턴해서 올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흡수력이 빠른데 그게 지금 학습 부진 결손이 쌓인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저는 공부 못해요. 전 수포자예요. 그런 말을 해요. 초등학생들이. 아이고. 근데 그러기엔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12살, 13살인데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학, 우리 아이 실력 확인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5학년들은 여름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에서 한국사 책을 좀 읽으면 좋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아. 그때 말씀해 주셔서 꼭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5학년 2학기 사회는 한국사만 배웁니다.
예, 단원이 2개 단원인데 오직 한국사만 배워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사를 좋아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미리 뭐 찾아보고 살펴보고 했는데 네. 단군왕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 용어들이 나와요 교과서에. 그럼 아이들이 전혀 한국사에 대해서 모르다가 막 신석기, 구석기, 단군왕검 막 그런 말이 나오면 어렵다. 너무 어려워해요. 네. 근데 2개 단원으로 한 학기 동안 단군 시대부터 현대까지 거의 6.25 전쟁까지 쭉 훑어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또 이제 중학교 때 가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국사를 배우니까 네. 그래서 미리 이건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미리 좀 재밌게 아이들에게 한국사 책을 한번 이렇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읽게 해서 아 이게 우리나라 흐름이 이렇구나. 아 삼국시대고 고려시대고 조선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알고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은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아이들이 막 단군하면 단군? 그게 뭐예요? 막 하면서 너무 막 쭉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사실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 집은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국사 같은 거 조금씩 계속 같이 읽고 하는데 좋죠. 지금 이성계까지 왔거든요. 이성계. 근데 아직 많이 가야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등 한국사 책 찾으면은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최태성 선생님 책이나 뭐 용 선생 한국사나 그다음에 작년에 교대 교수님 3분이 초등 한국사 책을 또 쓰셨어요. 5권짜리. 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 책도 뭐 좋고. 그래서 만화책은 조금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학습 만화보다는 학습 이 만화보다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그림 많은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5학년은 여름방학 때 꼭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방학 계획서에 아예 그걸 저 쓸 거예요. 여름방학 때 한국사 책 꼭 읽도록 해주세요. 그걸 쓸 거니까 네. 부모님들도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사 관련해서는 홍공TV에 홍공에다가 김준우 선생님 검색해 보시면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또 자세하게 커리큘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은 글쓰기는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잘 못 쓰는데 고학년들은 저는 좀 글쓰기도 집에서도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장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수행평가가 대부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긴, 그쵸.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가 중2인데 너무 달라져서 힘들어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수행평가가 뭐 하루에도 막 하루에도는 아니네요.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데 그게 다 써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글씨도 못 쓰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게 네, 많다. 채워야 되는 게. 네. 그래서 고학년 부모님들은 방학 때 어디 뭐 여행 가면은 그러니까 뭐 꼭 기행문 형식 맞추지 않더라도 아이가 그냥 가볍게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그게 뭐 일기가 될 수도 있고 기행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일상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고 얘기해보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끝으로는 영어죠, 영어. 영어는 영어 독서.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 영어 읽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중학교 가면은 이제 또 너무 영어가 달라지니까 초등학교 때하고는 영어 막,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지고 하니까 영어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 독서, 책 읽기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와, 폭풍과 같은 정보들이 왔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지금 코어가 아마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우리 아이한테 시급하다. 우리 집에서 이런 건 할 수 있겠다부터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는 확실히 좀 다르다 생각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인터뷰를 하고 했을 때 한국사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집에서 실천하는데 오늘 또 영상에서 이게 맞다 하니까 좋죠. 너무 또 아주 잘하고 기분이 계시네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안과 검사부터 해서 꼭 여러분들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햇빛 선생님이 되게 또 따뜻한 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 보고 걱정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시켜도 보시고 여름방학을 이제 보내고 온 아이들이 이거 진짜 좀 달라져서 왔더라 이런 케이스가 있던가요? 있죠, 예. 네. 제가 이제 작년 사례인데 작년엔 제가 이제 4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4학년 담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습 수준도 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뭐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성과가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여름방 저도 이제 막 칭찬 많이 해주고 이제 그 아이가 여자인데 글을 좀 꼼꼼하게 잘 써서 너는 글을 되게 잘 쓰는구나. 요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너 많이 늘었는데 하면서 막 칭찬해줬었고 근데 아이도 막 이게 그 아이 말투라서 제가 선생님 제가 그렇게 잘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귀여워. 네. 귀여워요. 네.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2학기 때 수학도 그렇고 아이가 좀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되게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손 들고 발표를 하고요. 여자아이가. 발표까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여름방학 때 좀 달라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4학년 때 초등학교 이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보잖아요, 학기 초에. 그렇죠. 근데 4학년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이 아이가 13개 틀렸거든요. 아, 국영수, 사과 5과목 통틀어서 13개를. 많이 틀린 거. 그 정도는 한 중간에서 중간. 중간 약간 밑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우연이죠. 우연하게 5학년 때도 이제 그 아이가 저희 반이 됐는데 지금 저희 반인데 네네네. 5학년 때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3개 틀렸습니다. 13개 틀렸던 아이가 3개. 이건 예, 실제 그래요. 와,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5학년 때도 이제 저희 반이 됐는데 여자아이들이 보통 고학년들은 손들고 발표 잘 안 하거든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하는 아이들도. 근데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적극적으로 손들고 발표를 해요. 야, 이게 그리고 지금 욕심을 발전했네. 냅니다. 이제 막 단원 평가에서 다 맞고 싶어 하고 오. 하나 틀리면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이 방학을 알차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도 잘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 실제로 계획 세워서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복습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2학기 때 돼서 이제 수학 단원 평가 보면 다 맞고. 왜냐면 다 맞은 적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틀리는 걸 받아들였던 아이가 내가 하니까 이제 된다는 걸 느꼈고 아 나도 되는구나 잘 할 수 있구나 5학년 때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나 틀리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아이들은 본인이 뭐 머리가 나쁘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막 수포자다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아 나도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걸 아이가 느끼면은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 힘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계기를 부모님들이 여름방학 때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 3편을 약간 제가 요약을 해보면 햇빛 선생님은 결국은 이 루틴이란 결국 있어야 되는 거고 방학 때 그 루틴이 사실 끊어지면 만들어져요. 다시 돌아갔을 때 더 수준도 너무 힘들죠. 높아지고 양도 더 이제 많아질 텐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사실은 복습 복습, 쪽에 그쵸. 훨씬 더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 여건에 맞는 것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특히나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저는 필수라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좀 방학 때는 꼭 해야겠어 관심을 갖고 같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방학 때 방치가 아니라 이제 방목이 된 애들은 학기 이제 딱 시작이 됐을 때 또 잘 적응을 하고 맞아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좋은 사례처럼 애가 스스로 이제 마음이 네,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선순환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럼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고요. 그게 또 교사로서 보람이고 뿌듯하죠. 또 학부모님으로서 엄청 또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오늘도 아주 그냥 꿀팁에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때로는 이제 엄하게 탁탁탁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또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햇빛 선생님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또 이게 정보들이 또 더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한번 각 가정별로 이런 거 해보자 싶은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아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나중에 또 뭐 좋은 글 그럼요. 있으면 그럼요. 제가 또 계속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주변에 또 이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